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환상적인 와리가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어떤 정보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웰이 미국 CBS의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자신있게 말하건대 다가오는 3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다가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금리 결정과 관련해가지고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또 구라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제롬 파월의 이러한 발언에 실망한 미국 증시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반면에 달러는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미국 증시 오늘 장 마감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3,000달러대까지 다시 한번 돌격했었다가 바로 다시금 미끄러지면서 42,39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개다리춤을 추고 있는 비트코인. 자, 한편 OECD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에서 당겼습니다. 2분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1분기가 3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이야기한 대로 3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2분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다가 최근에 대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선되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안 그래도 빌빌대고 있었던 중국 증시가 폭락하게 되면서 무려 최근 13일 동안에 1조 달러가 증발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중국도 이제 약발이 닿는 것인가? 이번에야말로 중국 경제가 망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와 동시에 자금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는 캘리포니아, 어제는 뉴욕주에 이어서 미국의 워싱턴주 같은 경우도 불법 이민자들의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밝혀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관련된 자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3억 4천만 달러를 불법 이민자들에게 뿌리겠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들 인당 1,000달러씩 주는 것이 또 포함이 된다라고 하네요. 미국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줄줄 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키오사키라든지 어제 소식에 나왔었던 리날든 같은 사람이 이 보통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소한 수량이라도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달러 찍듯이 무자비하게 찍어댈 수는 없기 때문인데, 1년에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시민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눈 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룸버그 측에서는 밝히기를 올해 1월달 디지털 자산 현물 거래량이 1조 4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개월 이래 최대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불장 때에 비교했을 때는 한참 모자란 수치지만은 반감기후에 불장이 기대가 되는 만큼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불장 수준의 거래량을 회복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노버그라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숨은 위험들이 사라지고 순풍이 다가온다. 암호화폐 약세장이 완전히 끝나가는 가운데 많은 혼란들 또한 사라진 상황. 이후 향후 규제가 명확해질 가능성,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기대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코인 채택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버그라츠는 예측을 하기를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든지 간에 게리 겐세이를 SEC 의장직에 앉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글쎄요.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충실한 바이든과 민주당의 개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게리 겐세이가 한 임기를 더 머물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화당 측에서 누가 최종 후보로 나오든지 간에 저는 공화당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 포트 리서치 총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7만 달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의 투자 정보 플랫폼인
더 모틀리 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내년에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모든 현금을 베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다만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몰빵하지 말라 이거죠. 이어서 돈나무원이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과거에 내놨었던 과감한 예측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은 23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한 근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지금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현재 1%에서 19.4%까지 상승을 시킬 경우 6년 내에 비트코인이 전례 없는 23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과연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을 무려 19.4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좀 희망회로가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예측은 금, 주식, 원자재와 같은 전통적인 자산의 2023년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 조정 수익률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여 도출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건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직 비트코인 10만 달러도 못 갔는데 벌써 230만 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칫국을 맥주잔에 담아가지고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는 듯 합니다.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미그놀렛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지표인 바이너리 CDD를 봤을 때 비트코인 장투자들의 비트코인 전송이 활발해졌다. 일반적으로다가 상승 사이클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하락 사이클에서는 감소를 한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비트코인은 축적 구간을 벗어났다. 이는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장이 임박했다라는 듯한 그런 분석을 내는데요. 반면에 퀀트의 대표인 쭈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저수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몇 달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몇 달간 횡보하고 쏘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쏘느냐. 한 가지 약간 불안 요소는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큰 조정에 대해서는 경고를 그렇게까지 크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도 언론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필부 분석가는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에 폭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감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횡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며 ETF가 딱 승인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뉴스에 파는 그러한 움직임이 또 나오게 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전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할 가능성도 예측을 해봐야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반감기 전까지 75일이 남았다. 늦어도 반감기 6주 전, 즉 3월 둘째 주부터 매수세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의 말을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한 달간 횡보 후에 매수세가 시작되면서 반감기를 향해서 3월 둘째 주부터 드디어 상승이 시작될 수 있겠으나 막상 반감기 후에는 뉴스의 파라레 이벤트가 재현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ETF, 현물 ETF 뉴스의 파라레 이벤트는 뭐 별거 없었죠. 좀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 일단 나와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슬 헤이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인 위기도 고려를 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겠다. 특히나 미국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달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최근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전부 다 긍정적인 부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너무 낙관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분석. 재수없게도 달러가 저항을 뚫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 좋죠. 다시 한번 꼬꾸라져야만 위험자산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달러. 이런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페넌트 안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칸 군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4시간봉 기준으로다가 상대적으로 강한 리젝션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움직이고 있었던 구간의 바닥 가격 41,80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꼬꾸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 움직임에서 지친 면이 보여지고 있다.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주봉 기준 200WMA선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를 터치하고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000달러 선 정도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볼린저 밴드가 압착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방향은 어디로 터지게 될 것인가?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댄 크립토 트레이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조만간에 기지기를 켤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다. 만약에 사토시 차트에서 이더리움이 200MA 혹은 202MA 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의 시대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이더리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비실비실한 이더리움입니다. 이어서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에이다가 2020년 말에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저번 불장 때의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1700%가 넘게 상승할 수 있다라면서 에이다 희망회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다가 프랙탈을 대비를 해보면서 에이다의 모습이 저번 불장 직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4월 말까지 다지기 및 축적 기간을 거치고 강세 랠리, 떡상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만약에 저번 상승과 비슷하게, 저번 불장 때와 비슷하게 상승할 수 있다면 $8 바로 아래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다도 꽤 오래된 코인인데 다시 한번 불기둥을 뽑아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어가지고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체인링크죠. 체인링크가 드디어 $19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매체인 비인 크립토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가 에일리언 웨이브 기준 상승 5파에 진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번 5파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 85센트와 $28 70센트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약에 $16 60센트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경우 강세 전망이 무효화될 수 있다. $16 60센트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2 80센트까지 35% 떡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브라스칸 구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4시간 봉 기준에서 $18 80센트 아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상승분 다 까먹으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한 고래가 최근에 10만 개의 체인링크를 추매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불타기를 보여준 고래, 체인링크의 지속적인 떡상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해당 고래의 평단가는 $15 10센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몬테네그로에서 권도용 최측근 테라폼 랩스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였었던 한창준이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러면 인생 성공했죠. 한국에서 대충 이제 샤바샤바 쳐가지고 낮은 형량 받은 다음에 나오면은 그동안 꿍쳐댔던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 성공! 자, 이렇게 되면 권도영 역시 한국으로 송환될 것인가 그 유무에 이제 굉장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권도영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은 뭐 게임 끝이죠. 보통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의의 승리가 아니라 악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현대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테라폼 랩스에서 루나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이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루나 프로젝트는 금융 규제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신 대표와 권도영 등등이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질이 나쁜 놈들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씨가 조만간에 SEC 위원장인 게리 겐세이와 만나가지고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 및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무슨 미국이 한국에 맞춰주겠나? 뭔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현물 ETF 거래가 허용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채널 유지를 위해서 광주 때 특히 광고 재생시켜주기 마지막까지라도 한 편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